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하군 통구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김하군 통구면에 관해서는 저의 그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미 인물 기행 중에서 북한기엔 김하군 통구면이라고 먼저 포스팅을 해놓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김하군 통구면에 해당하고,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은 창도군에 해당이 되는데요.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아주 큰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임남 저수지라고 하는데, 이 저수지에서 이제 이쪽 금강산으로 가는 단발령 쪽으로 가는 이쪽 일대가 이제 통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물지구로 다 됐고 그래가지고 길도 가는 길도 막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수몰되기 전에 그 지형이 어땠나 하는 것과, 또 여기 김하에서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 돼 있었는지 다 소급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이제 이쪽 지형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쪽 요게 이제 김하군 통구면, 김하군 중에서 이제 통구면으로 됐던 곳은 요쪽에 이제 제가 지명을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발령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조선시대는 그 이전에 이제 단발령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금강산 정기철도가 있어가지고 이쪽 단발령이 좀 낮은 고개 쪽으로 옮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구면 같은 경우는 10개 리가 있었는데, 맨 아래쪽 현리가 이제 면 소재지였고요. 화살이, 그 다음에 도파리, 화평리, 통연리, 장안리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대리, 당평리, 보망리, 북둔리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 주변 산도 보게 되면은 구악산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해양원 사동천 있는 부근인데요. 이쪽은 백암산이라든지 왕장산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해양군의 신안천 부근이었는데, 원래 이쪽 현리 부근에 이제 창도군 군 소재가 있었다가 이쪽 창도부로 이제 수물되니까 이쪽으로 이동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 요 화평리하고 통연리하고 장안리가 합쳐서 북한에서는 이제 장연리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삼대리, 당평리, 보망리를 합쳐서 당산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 아래쪽 화살이, 현리, 북둔리, 그다음 도파리, 요 네 군데는 이제 수몰이 된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쪽에서 내려오는 천이 이제 통구천이고, 이거 지류 합쳐가지고 이쪽 이제 북한강에 합류가 됐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장연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쪽 통구면 아래쪽이 임남면이었는데, 임남면 역시도 수몰이 됐고, 창도면에서는 이제 원래 기호천이라고 현재 북한에서는 방포천이라고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이제 수몰이 돼가지고 창도리가 요 근방인데, 여기는 이제 수몰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랜드마크 된 산 이름이 이제 백역산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요 이제 산명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북한산 강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천령이 가는 길이 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군은 1944년 현재 면적 1558제곱킬로미터, 인구 10만 8천 명, 1개업 11개면 96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에는 김하군 전체가 북한에 속해 있었으나,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김하읍, 근남면, 서면 등은 수복되어 철원군에 합병되었고,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등은 대체로 휴전선에 접하게 되었으며, 금성면, 임남면, 원북면, 창도면, 통구면 등은 거의 또는 완전히 북한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 속한 해방 당시의 김하군은 김하군, 창도군, 금강군으로 나뉜 상태라서 옛 김하군 지역을 이해하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강원도의 그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쪽에 보게 되면 이제 철원이 요 근방에 있었고요. 김하가 이제 요 근방에 있었고, 요 낭천이라는 곳이 여기 이제 화천이고요. 여기가 이제 양구가 있었는데, 요 김하 너머에 이제 금성이 있었고, 그 요쪽 윗부분에 여기가 이제 창도라고 해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창광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인구가 늘어났는데, 요렇게 이제 세 군데가 김하의 주요 이제 그 길목이 되겠고요. 요쪽은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금강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이죠. 김하군이 지형이 꽤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철원군이 요 옆에 있고 서면하고 근남면, 김하읍 쪽은 수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복이 뭐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밖에 못 돼 가지고 3분의 1 정도밖에 요게 이제 철원군으로 이렇게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들은 대체적으로 휴전선 접경 지역을 이렇게 서로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뭐 일부만 수복이 되고, 또 수복이 됐다 해도 휴전선 내에 있어 가지고 민간인 통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에 여기 임남면하고, 그 다음에 금성면, 원북면, 창도면, 통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이제 거의 다 북한에 이제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건 이제 해방 당시에 강원도 각 군의 면적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제군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회안군, 그 다음에 이제 삼척도 컸지만은 이제 그 이천군, 그 강원도 이천군하고 김하군이 역시 큰 군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 김하군의 지형은 다소 복잡한데 하천의 수계에 따라 한탄강 수역, 금성천 수역, 북한강 수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하읍, 근동면, 근북면, 근남면, 서면 등은 한탄강 수역에 속하고, 금성면, 원남면, 원북면, 원동면 등은 금성천 수역에, 창도면, 통구면, 임남면 등은 북한강 수역에 해당합니다. 일제시대에 한탄강 수역의 중심지는 김하읍, 금성천 수역의 길목은 금성면이었습니다. 북한강 수역은 창도면이 가장 번화하였는데, 일제가 이곳에 탄광을 개발하면서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김하읍이 이제 요 근동면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남대천이라고 이렇게 그 한탄강의 지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강군에서 내려오는 이제 한탄강하고 합류가 되는데, 요게 이제 평강군 현내면의 그 지도가 되겠는데요. 한탄강이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 그 평강군 그 평강읍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꼬부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한탄강에 내려오다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이 부소천이라는 곳 합류가 돼가지고 이제 한탄강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송산 뒤편으로 해서 이 남대천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요, 꼬부라져가지고 이쪽 이제 그 한탄강으로 이제 합류가 돼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김하군 근동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승리 전망대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요 남대천이 올라가는 쪽으로, 요 남대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광삼리가 있었고, 하소리, 교전리, 방통리, 아침리, 여기 충현산이 있는 데가 있었고요. 요 왼쪽에 이제 오송산이 있는데, 그렇게 남대천이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요쪽에 이제 월봉산이 있는데, 요쪽 아래쪽까지 수역이 대부분 이제 근동면이 돼 가지고 이제 남대천 수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김하군 같은 경우에는 김하읍이 한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근동면 넘어서부터는, 이쪽부터는 이제 그 금성면 영역에, 금성천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김하군 금성면의 영역이 되는데, 이제 금성천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초서리천하고 이제 합류가 돼가 내려오는데, 여기 방충리, 초서리, 상리, 이렇게 해서 이제 금성천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경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성면도 제가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 그 상류 쪽, 금성천 상류 쪽에는 뭐 매화리, 탑거리, 어천리, 이렇게 이제 그 탑거천하고 이제 금성천하고 합류가 돼서 이제 내려오게 돼 있었고요. 그 원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금성면이었다 그러면은 그 위쪽으로, 금성천 위쪽으로까지 이렇게 다 영역이 돼가지고 장자산이 있는데, 그다음 백역선 아래쪽에 다 이제 그 원북면에 해당이 돼 있었어요.
지도로 봤을 때 요 금성면이 중심지였다면 원북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소개는 안 했지만 원남면, 원덕면 같은 경우가 다 이제 강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요 금성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북한강에 합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넓게 봤을 때는 금성면이 요금봉에 있었는데요. 요 접근산이라든가 백암산 케이플가 전망대에 있는데, 이쪽 아래쪽으로 이제 이쪽이 원남면인데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 가지고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성천으로 해서 요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금성천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요 임남 저수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려온 북한강과 합류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북한 하류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창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창도리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물이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아래쪽에 뭐 기성리, 방성리, 도성리 이런 쪽 다 이제 수몰지가가 됐고, 길이 옆으로 이제 뚫려 나가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임남면이라든가 창도면, 그 다음에 통구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북한 쪽에 이제 속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이 다 이제 뭐 지금 수몰지구가 된 것인데요. 임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강을 사이 두고 양쪽에 이제 그 리가 이렇게 마을이 발전이 돼 있었는데, 이쪽 거의 뭐 중간 쪽이 이제 완전히 뭐 그 수몰지구가 되다 보니까 뭐 통구면 못지않게 이쪽 그 뭐 임남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름만 임남 저수지가 됐고 나머지 거는 이제 다 거의 마을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구면은 김하군의 동북단에 위치한 면으로서 1944년 현재 면적 124.61제곱킬로미터, 인구 8,500명, 총 10개 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면 소재지는 현이었습니다. 10개 리의 이름은 현리, 화사리, 도파리, 화평리, 통현리, 장안리, 북둔리, 보망리, 당평리, 삼대리 등이었습니다. 해방 당시의 통구면은 현재 북한의 창도군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 창도군은 면적 370제곱킬로미터로서 비교적 작은 군인데, 대체로 과거 김하군 통구면의 통구천 수계에다 회항군 남단에 위치한 회항면 신안천 수계와 사동면 사동천 수계를 합병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1952년 통구면에 현리, 화사리, 북둔리를 통구리로 통합하였다가 1954년 창도군 창도읍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창도군의 지도를 보면 통구리가 사라지고 군 소재지인 창도읍이 신안천 부근으로 북상했는데, 이곳은 해방 당시 회항군 회항면 신안리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요거는 이제 해방 당시에 회항군 사동면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 이제 그 빨갛게 경계선 표시된 곳인데, 요쪽 통구천 영역이 이쪽 통구면이었다, 김하군 통구면이었다면 요 회항군 사동면 영역 요쪽이 이제 역시 그 북한의 창도군에 속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쪽이 다 수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쪽 신안천 부근에 요쪽 그 회항면 쪽도 이제 창도군 영역에 다 이제 속하게 된 것이죠. 회항건 회항읍 지도인데요. 여기 빨갛게 표시한 거 창도읍 쪽 여기까지도 다 이제 창도군에 속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통구면이 사라지게 된 사태는 남한에서 금강산 댐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임남 저수지가 금강산 발전소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착공되면서 통구리 지역이 전부 수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통구면의 지형은 해방 당시에 5만분의 1 지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브로그상에 해방 당시에 5만분의 1 지도를 갖다가 옮겨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해방 당시 통구면의 지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조선향토 대백과에서 제가 지금 창도군의 지도하고, 그 다음에 북한 김하군의 지도, 그 다음에 금강군의 지도 요것도 옮겨 놨으니까요. 요걸 참고하시면 현재 북한에서 어떻게 지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그 강원도 행정구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김하군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요쪽이 금강군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창도군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군데로 이제 분할이 된 것이죠. 현재 북한 창도군의 지도에서 과거 통구면에 해당하는 곳은 장현리와 당산리 두 군데뿐입니다. 장현리는 통현리, 장안리, 화평리를 병합하여 신설한 리입니다.
당산리는 당평리, 삼대리, 보망리를 병합한 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통구면 10개리 가운데서 현리, 북둔리, 화사리, 도파리 등의 통고천 하류는 완전히 수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1986년 북한강 상류에 금강산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 북방 19km 지점에 임남저수지 축조에 착수하여 2003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임남저수지의 폭은 710m, 높이는 121.5m이며 최대 저수 용량은 26억 2천만 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금강산 댐 축조로 인한 홍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평화의 댐을 완공하였습니다. 평화의 댐은 높이가 125m, 최대 저수량은 북한 임남저수지보다 1천만 톤 많은 26억 3천만 톤으로서 북한 댐의 붕괴 또는 대량 방류 등 유사시에도 상류의 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 화천, 춘천, 수도권 등 북한강 하류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강 상류는 북한과 남한의 거대 댐의 축조로 이중으로 막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임남저수지는 해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서울에서 천령을 거쳐 함경도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조선시대 10대 도로 중의 하나로서 한양에서 출발하여 함경도의 경흥에 이르는 길이라 하여 경흥대로라고 불렸습니다. 경흥대로 노정은 한양, 양주, 포천, 철원, 김하, 금성, 회양, 천령 순으로 함경도까지 연결되어 안변 원산에서 시작하여 경원, 경흥, 아스라 등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통구면은 단발령을 통해 금강산으로 넘어가는 고개이기도 했습니다. 김하군 통구면과 회양군 내금강면 사이에 있는 단발령은 마이태자가 아버지 경순왕에게 하직하고 개골산으로 입산할 때 부처의 도움을 받고자 여기서 멀리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를 바라보며 출가를 다짐하는 뜻에서 삭발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단발령이 요 부근인데요. 요 부근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내금강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단발령이 오르게 되면은 이쪽 내금강 쪽이 이쪽 비로봉까지 해가지고 다 보이게 됐던 것이죠. 이제 요게 이제 그 금강산 전도인데요. 요쪽 내금강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 비로봉을 비롯해서 이쪽 자체가 다 이제 그 한눈에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 같은 경우는 바로 요 단발령에서 이쪽에 아스라이 다 보였던 이쪽을 갖다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단발령으로 불렸던 곳은 해발 824m 지점으로서 조선시대 단발령보다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금강산 전기철도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길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통구면을 지나치는 역도 현리, 도파, 화계, 오량 등 4개 역에 달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금강산 전기철도의 그 목록이 되겠는데요. 요 철원에서부터 시작을 할 경우에 이제 철원에서 이제 경원선으로 이제 분기하는 그런 여기 정착역이었죠. 요 창도 기성을 지나서 현리, 도파, 화계, 오랑이 현재 통구면에 해당됐다는 역이었는데요. 지금 요쪽은 단지 거의 뭐 수몰이 됐었고, 오량역하고 단발역 요 부근에서 스위치백이라는 그런 철도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합니다. 요것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금강산 전기철도의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북한강 수계댐을 갖다가 그 용량을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평화의 댐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성금을 모금한다고 해서 아주 크게 대대적인 그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분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1894년인가 한 그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제 단발령을 넘는 길을 갖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당에서 정상을 올려다보면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굽이굽이 이어진 숲의 물결, 시냇물의 아스라한 반짝임, 구릉의 완만한 선들, 그 뒤로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솟아 있었다. 아, 나는 그 아름다움, 그 장관을 붓굿으로 표현할 자신이 없다. 진정 약속의 땅인 저 진정코. 이곳은 이 산의 무수한 산사 중 한 곳에 일생을 묻으려고 금강산을 찾는 사람에겐 우리식으로 말해서 하나의 루비콘 강이다.
이 봉우리 이름부터가 한국 불교사 초창기에 유서 깊은 전설이 담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뜻의 단발인 것이다. 이분이 그 전 세계를 갔다가 아름다운 곳을 많이 여행을 하신 분인데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도저히 자기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겸재정선이 1711년에 십묘년 풍압독첩이라는 그 그림책을 통해서 단발령 망금강산의 그림을 소개했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인문의 단발령 망금강이라는, 이인문은 김홍도 화가하고 같은 세대의 분인데요. 이분의 단발령 그림도 유명합니다. 정선의 단발령 망금강산이라는 그림을 소개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고현희 작가의 선비의 생각 산수로 만나다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단발령 망금강산에는 유람의 여정과 경험이 오롯하게 반영되어 있다. 단발령에 서 있었다는 커다란 전나무 두 그루, 그 아래 갓선 선비들을 모시고 오른 가마꾼들, 모두 얼마나 지쳤으랴만 지는 것을 잊은 듯 금강산 모습에 취해 있다. 저 아래로는 동물의 창자처럼 굽어진다는 30여리 고갯길이 간간히 드러나고 그 위로 짐을 나르는 노복무리가 아직도 단발령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다. 단발령에서 보이는 금강산은 백옥으로 깎아 놓은 연꽃송이 같았노라고 당시 유람 문인들은 거듭 감탄하며 기록하였다. 정선이 그려놓은 이 그림 속 금강산도 마치 옥으로 조각해 놓은 꽃송이가 구름 속에 둥실 떠있는 형상이다. 단발령에 올라 금강산을 보았던 문인들, 혹여 날이 흐려 구름 때문에 단발령에서 허탕을 치고 내려온 선비들도 이 그림 속 금강산을 보고 단발령 오르막의 경험을 떠올리며 혀를 내두르며 반가워하였다. 이 그림은 대각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른쪽 단발령은 주로 검은 먹점으로 처리하여 남은 무성한 흑산을 묘사함으로써 발 딛고선 여정의 현재 공간을 그렸다. 반면 왼쪽의 금강산은 뾰족한 봉우리의 윤곽선에 흰색 호분을 살살 발라 비현실적인 느낌의 옥색 봉우리를 표현함으로써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공간과 기대 속 환상을 보여준다. 지극히 묘한 대조 속에 경험과 기대, 현재와 미래가 나란히 놓인 이 그림의 구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단발령 망금강산은 이후로 금강산을 그리는 글과 그림의 제목이 되었고 금강산을 바라보는 조망법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통구면 입구에서 단발령으로 올라가는 길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겸재정선을 비롯한 조선시대 화가들이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그림은 남아있어 일말의 위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학운 통구면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